안녕하십니까. 비뇨의학TV 이용입니다. 전립선 수술이나 전립선 비대증 약물, 탈모 약물 등등 진료실에서 이루어지는 선행질환에 대한 문제에 의해서 정액양이 변화되는 건 이해도 잘 하시고 치료할 때 협조도 잘 되시는데, 이게 내과적인 질환 때문에 정액양이 변화가 됐다, 좀 이해하시기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정액양이 변화가 됐을 때 진료실에서 제일 먼저 여쭤보는 게 내과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으신가 하는 건데요. 그 중에서 제일 많은 게 이제 과거에 성인병이라고 이야기했던 대사증후군입니다. 대사증후군은 이제 복부 비만에서 시작이 돼서요, 고지혈증, 혈압, 당뇨 등등의 대사 질환이 생긴 증후군을 이야기하는데, 이 뿌리는 복부 비만에서 시작돼서 비뇨의학적으로는 배뇨장애, 생식기능의 변화 등등을 동반을 합니다. 이게 인슐린 저항까지 오신 분들, 저희가 배뇨 증상 때문에 거꾸로 이 당뇨 진단이 되는 분들이 있을 정도거든요. 자, 당뇨가 진단된 분들에서 4분의 3은 배뇨 증상이 있습니다. 자주 보시고 밤에 깨시게 되고 극박요가 생긴다든지 이런 배뇨 증상을 남녀에서 4분의 3이 가지고 있다는 유병률 조사가 있고요. 남성에서는 뭐 욕구 저하, 성욕 저하 등이 뭐 70% 이상, 또 발기력의 변화가 반수 이상에서, 정액양의 변화는 3분의 1 이상에서 현격하게 감소됐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저희가 인슐린 저항까지 생긴 분들에서 대사증후군 환자를 평가를 해보면 현저하게 근육량이 감소하면서 지방간이 동반이 되고, 또 남성 호르몬이 감소가 돼서 남성 갱년기 진단이 돼서 2차적으로 오는 정액양의 감소, 성기능의 만족도의 변화, 환자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그럼 안타까운 거는 50대 환자가 오셨는데 1년 전에 대사증후군에 대한 진단을 하고 1년 동안 거의 그 조절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가 1년 후에 다시 오셔가지고 또 다시 성적인 만족도, 정액양의 변화, 약간의 조루증, 발기부전 이런 거를 치료를 원하신다고 하셨을 때, 과연 비뇨의학과에서 지지요법을 할 수 있는 이런 약물요법이 얼마나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또 어떤 분들은 내과에서 약은 먹고 있으니까 하면서 대사증후군에 대한 철저한 조절하지 않고 자기의 거의 매일 술을 마시는 그런 음주 습관은 버리지 않고 또 성적인 불만족까지 왔으니까 비뇨의학 치료를 받으시겠다, 이런 분들에서 그 성적인 만족도를 올리는 저희 비뇨의학 약물 치료가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저는 저희 동료 의사 중에 그 대사증후군에 대한 이 조절에 대한 그 동기부여를 아주 잘하는 의사를 한 사람 아는데, 이 사람이 동반해서 본 환자분들을 보면 제가 설명한 내용도 잘 이해하실 뿐만 아니라 대사증후군에 대한 조절이 잘 되니까 제가 똑같은 약물에 대한 치료에 대한 반응성을 봐도 2배, 3배 이상의 효과를 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대사증후군은 발병할 때 복부 비만이 뿌리가 되긴 하지만 사실은 유전적인 소인, 스트레스 등도 이 발병하는 데 굉장히 큰 요인으로 알고 계시죠. 대사증후군에 대한 동기부여, 조절에 대한 동기부여와 좋은 습관을 더 강화하고 자신이 갖고 있는 나쁜 습관을 교정하려고 하는 노력을 할 수 있을 때 비뇨의학적인 성적인 만족도를 도와드리는 약물 치료가 훨씬 더 도움이 되고요. 그 이후에 본인이 가족에 진단된, 비뇨의학과에서 진단이 되는 그런 갱년기 치료까지 추가가 될 때 그 효과를 거의 2배 이상 보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 신체적인
대사의 건강이 따로 있고 생식 기능, 배뇨 기능의 건강이 어떻게 따로 존재할 수가 있겠습니까? 시간이 갈수록 느끼는 거는 우리의 건강은 정신 건강과 신체 건강이 같이 가야 되는데 신체 건강도 허리 위와 허리 아래가 같이 가야 된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비용의학 TV 이용이었습니다.